내 아이니까 내가 키워야지. 내가 낳았는데 나 하나 믿고 세상에 나온 아이인데 내가 내 아이를 힘들어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별명이 있는데요. 좀 특이한 별명인데 이완용이에요. 별명이. 전생에 나라 팔았다고. 전생에 나라를 팔지 않고서야 이런 남편을 만날 수 없다고. 저는 34살이라고 합니다. 5살 남자아이 1명 키우고 있고요. 집안일도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소규모로 핸드메이드 상품을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속초는 엄마 고향이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타지에 나가 살다가 남편이 이제 친정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속초로 내려오게 됐어요. 이제 제가 취미생활로 뜨개질을 하나 보면 판매를 해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뭐 지인들한테 소소하게 판매도 하고 하다가 2019년 9월 달에 이제 플리마켓을 한번 참가를 하게 됐는데 그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플리마켓을 대상으로 한번 판매를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사업자를 내게 됐고,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가 생겼지만 지금은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소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집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시간이 자유롭다 보니 육아에도 굉장히 이롭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서 한 1시에서 3시 정도까지 작업을 하고 이제 아이 간식을 준비해 놓고 아이 하원시키고 이런 패턴이 좀 반복되죠. 그리고 나서 작업 시간이 부족할 때는 아기가 좀 늦게 자는 편이어가지고 한 12시에서 1시 정도에 잠들면 이제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5시쯤 잠들 때도 있고 정말 말 그대로 밤을 다 새고 어린이집 보낼 때도 있고요. 피곤하긴 하죠. 그래도 근데 또 제 상품을 구입해 주신 분들에게 저의 피곤함을 이유로 늦게 보낼 순 없는 거니까 1인 자영업자보다 보니까 회식을 해도 혼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 자신조차도 일한다는 생각이 안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일이라고 봐야 되나? 이것도 워킹맘인가? 라고 저 자신조차도 그렇게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이 워킹맘 인터뷰를 한다고 할 때 딱 처음 하는 소리가 네가 왜 워킹맘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집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일한다고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냥 가정주부라고 많이들 생각하더라고요. 남들처럼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그런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재택근무도 어떻게 보면 일인데 좀 그럴 땐 억울해요. 나도 일하고 있는데 왜 일한다고 생각해주지 않는지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제가 남들보다 모유 수유를 좀 길게 했는데 한 2년 정도 했거든요. 병원을 갈 수가 없었어요. 아플 때. 약을 못 먹는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간다는 게 사실 참 쉽지 않거든요. 진료실에 혼자 놔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같이 들어가기도 되게 민망한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병원 가기를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작년에 병원에 입원했었는데요. 같이 있었어요. 아이랑. 입원할 정도면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셨을 텐데. 그때도 우리들의 친구 유튜브와 함께 좀 영상을 안 보여주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유튜브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커가면서 제가 체력적으로 너무 지쳐서 놀아주기가 너무 힘드니까 또 그때도 영상에 의존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죠. 병실에 갇혀 있어야 되니까. 작년에도 어쨌든 코로나가 있었으니까 병실 밖으로 나가면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제가 자꾸 생각이 들어서 자꾸 병실에만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많이 도와주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네, 저는 어린이집 외에는 아이를 어디에 맡겨본 적이 없어요. 저는 육아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 아이는 제가 보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어디에 맡기는 게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저희를 낳아서 키우셨고 이제 쉴 수 있는 시간인데
육아라는 부담을 또 드리고 싶지 않아요. 제가 아이를 낳았으면 사람 한 명을 세상에 나오게 한 만큼 저의 희생도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럴 각오가 없었다면 아이를 낳지 않았을 거예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저한테는 되게 당연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졸업하지는 못했지만 유아교육과를 전공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너무 많은 정보를 수집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목표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뭐 모유수유라던가 36개월의 가정보육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때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보통 요즘 모유수유하면 뭐 100일,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1년 미만으로 다 끝내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2년 동안 모유수유를 했어요. 내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좋다는 건 다 해주고 싶었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모유수유를 하면 유축을 해서 젖병으로 먹이는 방법도 있지만 아이가 젖병 거부가 너무 심해서 저는 무조건 직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엄마 옆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죠. 또 모유 수유를 하다 보면 시간 맞춰서 수유를 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수시로 수유를 했던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제가 다 보게 되고 아빠랑은 조금 많이 떨어져 있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같이 육아를 해보자고 얘기는 해봤어요. 근데 사실 그때뿐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이가 커가면서 아빠와의 추억도 잊지 않아야겠냐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수긍하는 분위기였는데 어느 순간 또 다시 돌아가요. 제가 그냥 그래 평일에 힘들게 일하는데 주말에 자유 줘야지 하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하고 같이 취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별명이 있는데요. 좀 특이한 별명인데 이완용이에요, 별명이. 전생에 나라 팔았다고. 전생에 나라를 팔지 않고서야 이런 남편을 만날 수 없다고 좀 그런 얘기도 듣죠. 육아 참여율은 한 20%? 그리고 집안일 참여율은 5%?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바쁘고 힘들고 피곤할 때는 좀 서운하죠. 아, 요거 하나만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아, 이 쓰레기라도 좀 버려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긴 하죠. 내가 육아를 할 때 이런 상황이 닥칠 거다라는 혹시 생각을 하신 적 있으세요? 사실 상상도 못하죠. 아이를 낳기 전에는 아이를 낳고 나서의 행복한 상상만 했지 무슨 어떤 해프닝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아이니까 내가 키워야지라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낳았는데 나 하나 믿고 세상에 나온 아이인데 내가 내 아이를 힘들어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일도 하시고 집안일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자영업 외에 다른 일을 생각을 못 하셨겠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좀 길었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집을 보냈었거든요. 일할 생각도 못했었고 그리고 또 작년부터 아이가 언어 치료를 하고 있는데 주 2회 또 치료를 받아야 되다 보니 일찍 퇴근할 수가 없잖아요. 주 2회를 매번. 그래서 그냥 다른 일을 생각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힘들어도 지금 이 생활이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한테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내가 일하면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생활에 굉장히 만족해요. 좀 요즘에는 일하지 않으면 굉장히 죄인이 되는 기분이 드는 때가 있어요. 전업주부는 놀고 먹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말들도 너무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전업주부도 전업주부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거라고 봐도 되는 건데 놀고 먹는다 이런 말은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다르잖아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아이의 양육이었고 그러다 보니 아이의 양육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일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기가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단기적으로 잡고 있는 목표는 작업실. 그 이유는
나도 출근하고 퇴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이유가 가장 커요, 사실. 집에서 작업하는 게 제일 편하죠. 뭐 출근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고 퇴근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런데 눈앞에 집안일이 보이고 눈앞에 해야 할 일이 보이니까 작업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작업을 좀 하다 보면 세탁기 다 돌아갔다는 소리 들리고, 작업 좀 하다가 시계 보면은 아, 저녁 준비할 시간이 다 돼가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다 보니까 집안일에 자꾸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작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작업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최대한 빨리 갖고 싶은데 뭐 지금 여건에서는 한 5년은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한 2, 3년만 있으면 초등학교에 가야 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에는 엄마 손길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진짜 한 10살은 지나야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좀 더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이 일을 하면서의 좀 큰 목표는 공방을 차리는 건데요. 근데 그 공방도 그냥 단순히 뜨개질만 하는 공간이 아니고 같이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할 수 있고 모임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공방을 하고 싶어요. 이제 그거를 언젠가는 꼭 이루고 싶어요. 사실 지금 5살이라는 나이가 나중에 커서 얼마나 기억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최소한 우리 엄마는 항상 내 옆에 있었고, 내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었고, 나쁜 엄마는 아니었구나, 좋은 엄마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엄마가 나쁜 엄마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